제80차 유엔 총회 고위급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22일부터 미국을 방문하는 이재명 대통령. 도착 첫날 세계 최대의 자산운용사 블랙록 회장 레리 핑크를 만나 인공지능과 에너지 전환 협력을 논의합니다. 미 상하원 의원단을 접견하고 현지에 살고 있는 우리 동포들도 만날 예정입니다. 23일에는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 나섭니다. 190여 개국 정상 가운데 7번째 순서입니다. 이 대통령은 기조연설을 통해서 민주 대한민국의 복귀를 선언하고 한반도 정책 등 우리 정부의 외교 비전을 제시하는 한편 인류의 평화와 번영을 이루어 나가기 위한 한국의 기여 방안에 대해서도 설명하실 예정입니다. 다음 날엔 한국 정상으로선 처음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공개 토의를 주재합니다. 모두의 AI라는 기조 아래 국제사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공동 대응을 강조할 계획입니다. 이번 방미 일정 최대 관심사였던 2차 한미 정상회담은 열리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위성락 실장은 일정과 여건이 복잡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회담은 계획하지 않았지만 10월에 회담할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신 유엔 사무총장과 면담하고 프랑스, 이탈리아, 우즈베키스탄, 체코, 폴란드 등 5개국과 정상회담도 확정돼 있습니다. 한국이 최근의 민주주의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돌아와서 유엔 창설 80주년이자 해방 80주년인 올해 유엔 총회 무대에서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 평화, 개발, 인권 의제에 기여하고 있음을 부각시키고자 합니다. 유엔 총회 일정을 마친 이 대통령은 25일 미국 월가 금융, 경제계 인사들과 함께하는 투자 서밋 행사에 참석합니다. 주요 글로벌 핵심 투자자들과 만나 우리 정부 경제 정책을 소개하고 한국에 대한 투자도 요청할 계획입니다. 대통령실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넘어 코리아 프리미엄을 본격적으로 알림으로써 연일 최고가를 경신 중인 한국 증시에 더 큰 활력이 도는 기회가 될 걸로 기대했습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KT 무단 소액결제 사태에 이어 롯데카드 고객정보 유출 사고까지 최근 해킹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민관합동조사단이 사고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있다며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조사단은 해커의 불법 초소형 기지국 접속 경로와 개인정보 확보 정황을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침해 사고로 국민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있다며 국내 최고의 보안 전문가들과 현행 보안 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업들이 고의적으로 침해 사고 사실을 지연하여 신고하고 하거나 미신고할 경우 과태료 등 처분을 강화하고 해킹 정황을 확보한 경우에는 기업의 신고 없이도 정부가 철저히 조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면서도 해킹 사고를 예방, 대응하기 위해 AI 기술도 적극 활용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롯데카드 해킹 사고 조사 과정에서 당초 신고한 내용보다 큰 규모의 유출이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신속한 카드 재발급, 추가 보안 인증 등의 소비자 보호 조치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면밀히 관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금감원 조사 결과 위규 사항이 확인되면 엄정한 제재를 취하겠다고 했습니다. 보안 사고 발생 시 사회적 파당에 상응하는 엄정한 결과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징벌적 가징금 도입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불가피한 침해 사고 발생 시 금융회사가 신속하게 시스템을 복구하고 즉시 피해자 구제에 나설 수 있게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금융사가 상시적으로 보안 관리에 신경 쓸 수 있도록 최고 보안 책임자의 권한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대책도 강구할 예정입니다. KTV 김유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2030 청년들과 마주 앉았습니다. 취업과 주거, 결혼 등 청년들이 가진 문제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소통하기 위한 타운홀 미팅이 열렸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집에도 사실 여러분과 비슷한 입장의 청년들이 있는데 많이 힘들죠? 네. 이 대통령은 먼저 청년 문제의 원인이 기회의 부족이라고 지적하며 이는 저성장에서 비롯됐다고 진단했습니다. 이 저성장은 사실 매우 구조화된 측면이 있고 인구가 줄어드니까 성장 잠재력이 떨어지고 성장 잠재력이 떨어지니까 현실 성장률이 떨어지고 성장률이 떨어지니까 기회 총량이 줄어들고 그러니까 더 좌절해서 결혼 안 하고 아이 낳지 않고 계속 악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역, 세대, 남녀 간 갈등을 언급하며 이 같은 갈등도 청년들이 직면한 구조적 어려움에서 발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새 정부가 가야 할 길은 기회를 만드는 거라며 모든 문제의 출발점은 거기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된 데는 여러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죠. 우리 기성세대들의 잘못입니다. 이런 점들을 예측하고 충분히 필요한 대책을 만들었어야 하죠. 제가 제일 책임이 크죠. 그래서 이제는 또 새롭게 길을 열어가야 합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진 간담회에서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더 많은 기회를 만들겠다며 가감없이 의견을 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간담회에는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 참석을 신청해 선정된 150명의 청년들이 참석했고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2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청년의 날을 기념해 이번 주를 청년 주간으로 정하고 청년 농업인, 스타트업 창업인들과 만나는 등 연일 청년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청년 신규 채용 규모 확대를 결정한 기업에 감사를 전하며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큰 희망과 용기가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SNS 메시지를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청년 고용난 해소를 위해 기업이 함께 나서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기업들이 화답했다고 전했습니다. 삼성과 현대차, SK, LG, 포스코, 하나 등 주요 기업들은 이 대통령의 요청 직후 올해 4만 4천 명의 신규 채용 계획을 잇따라 발표했습니다. 외신 기자 간담회에 참석한 조현 외교부 장관이 최근 미국 조지아주에서 한국인 노동자들의 구금 사건으로 불거진 비자 문제에 대해 미국 측과 후속 논의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비자 문제 해결이 대미 투자의 선결 조건은 아니라면서도 중요한 문제라며 실질적인 투자가 시작되기 전에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인 구금 당시 인권 침해가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선 조사를 시작하려고 한다고 답했습니다. 현재 후속 논의가 진행 중인 한미 통상 협의에 대해선 미국 측 요구 중에 우리 국민에게 부담인 내용이 있다며 미국과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기 위해 협상이 지연되고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중 관계에 대해선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만들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에이펙을 계기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이 예상된다며 중국 측에서 발표할 내용이라고 말했습니다. 시 주석의 방한을 계기로 한중 간 여러 현안을 토의하고 한중일 관계 발전을 위한 계기로 만들겠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조 장관은 지난 30여 년간 중국 경제가 빠르게 발전했다며 경제 측면에서 중국과 협력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일 관계에 대해선 셔틀 외교가 복원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기본적으로 역사 문제가 한일 관계에 발목을 잡아선 안 된다는 입장이라며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을 별도로 해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역사 문제에 대해선 꾸준히 인내심을 갖고 일본 정부에 설명하고 설득하는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2027년부터 국내에서 급유하는 모든 국제선 여객기에 지속가능 항공유, 사프를 섞은 연료가 들어갑니다. 지속가능 항공유는 동식물에서 나온 바이오매스와 대기 중 포집된 탄소, 폐 식용유 등을 기반으로 만들어져 기존 항공유보다 탄소 배출량을 약 80%까지 줄일 수 있는 친환경 연료입니다. 정부는 사프 혼합 의무화 제도 로드맵을 바탕으로 항공업계의 탄소 중립을 앞당기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2027년부터 국내 공항 국제선에 항공유를 급유할 때 사프를 1% 이상 혼합해야 합니다. 2030년 이후 혼합 의무 비율은 글로벌 동향과 국내 경영 환경을 고려해 결정될 예정인데 현재로선 2030년 3에서 5%, 2035년 7에서 10%를 목표 범위로 잡았습니다.
정유업계와 항공사가 사프 급유 의무를 지킬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내놓았습니다. 정유업계는 국내 출발 모든 국제선 공항에 사프가 혼합된 항공유를 공급할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또 이에 발맞춰 항공사들은 국내 출발 국제선 공항에서 90% 이상 사프가 혼합된 항공유를 급유하는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항공사들의 부담을 덜기 위한 이행 방안도 내놓았습니다. 전체 이행량의 20%를 최대 3년까지 이월할 수 있고 신생 항공사는 3년간 급유 의무가 유예되고 미이행 과징금 부과는 1년 유예됩니다. 또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면 의무 비율을 하향 조정하는 것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사프 혼합 의무화 제도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에도 나섭니다. 혼합 의무 비율을 초과해 급유하는 국적 항공사에 대해 국제항공 운수권 배분 가점을 주고 승객이 자발적으로 사프 기여금을 낼 경우에는 항공사가 라운지 이용, 선호 좌석 배정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사프 초기 시장 선점을 위해 생산 기술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신규 투자도 이루어집니다. 또 주 원료의 경제안보 품목 지정을 추진하고 사프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바이오 연산품인 납사와 디젤이 가격 손실 없이 판매될 수 있도록 국제 민간 항공기구에 공식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KTV 이리나입니다. 추석 연휴를 2주 앞둔 대형마트. 한우 할인 행사가 시작되면서 정육 코너가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오늘 소고기, 불고기하고 식구들이 좋아하니까 가정에 많이 보탬이 될 것 같아가지고. 이번 행사는 다음 달 5일까지 17일간 진행됩니다. 전국 대형마트와 하나로마트 등 오프라인 매장과 카카오 쿠팡과 같은 주요 온라인몰 등 모두 981개 업체가 참여합니다. 할인 품목은 등심과 양지, 불고기와 국거리류로 1+에서 2등급까지 구성됐습니다. 소비자가 할인을 받아 구매할 경우 1등급 등심은 100g에 7,250원, 양지는 3,920원, 불고기는 2,860원 아래로 살 수 있습니다. 지난해보다 20% 넘게 저렴한 수준입니다. 여기에 농협은 하나로마트와 온라인몰에서 10만 원대 이하 한우 선물 세트를 판매합니다. 산림조합은 온라인몰 푸른장터와 직매장에서 밤과 대추 등 임산물 35종을 최대 40%까지 저렴하게 판매합니다. 이마트와 롯데,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도 추석 기간 먹거리 할인에 동참합니다. 16개 식품 제조 가공업체도 모두 2,000여 제품을 유통업체와 편의점에서 10에서 50% 할인 판매합니다. 정부는 각종 추석 먹거리와 선물 할인 정보를 공식 누리집에 게시합니다. 저희가 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카미스라는 홈페이지가 있어요. 금주 중으로는 추가할 계획입니다. 업체마다 할인 품목과 기간 등이 달라 구매 전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KTV 최유경입니다. 한국전쟁 직후 미군이 주둔했던 캠프 그리브스. 분단의 아픔과 평화의 희망이 공존하는 장소에서 9.19 평양 공동선언 남북 군사합의 7주년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전현직 통일부 장관들이 참석해 9.19 군사합의 의미와 남북관계를 논의하는 자리도 마련됐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남과 북이 군사적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한 9.19 군사합의의 연내복원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80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남북 간 우발적 충돌 방지와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해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으로 단계적으로 복원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정부 내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적어도 올해가 넘어가기 전에는 선제적으로 저는 9.19 군사합의가 복원돼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정 장관은 아울러 남북관계가 단절된 상황에서 먼저 북미 대화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마침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안에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싶다는 의지를 밝혔다며 북미 정상회담이 가능한 빨리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과제라고 설명했습니다. 오찬과 비공개 회담까지 하면 20번 넘게 이렇게 김정은 위원장 이름이 호명됐습니다. 키난 관심사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요. 이와 함께 남북관계 복원을 위해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관계를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전현직 통일 장관들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9.19 군사 합의가 조속히 복원돼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또 이 대통령이 자처한 한반도 평화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위해 미리 준비하고 움직여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정부가 올가을 역대급으로 긴 추석 연휴 등으로 전력 수급 불균형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58일간 특단의 대책을 추진합니다. 맑은 날이 많은 가을철은 태양광 발전량은 많지만 추석 연휴와 온화한 기후 등으로 전력 사용량이 떨어집니다. 특히 올해에는 최장 10일에 이르는 긴 추석 연휴가 예정돼 있어 전력 수급이 더 불안정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정부는 우선 11월 16일까지 대책 기간 비수도권 석탄 발전기 55대 중 필수 운전 발전기 약 13대를 제외한 발전기를 모두 정지하는 등 석탄단지 운영을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공공기관의 자가용 태양광 운영도 최대한 줄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초 주말이나 추석 연휴 기간 운전하기로 계획돼 있던 원전은 정비를 받으며 발전하지 않습니다. 사전 약속한 당국의 요청에 따라 전기 사용량을 늘리는 수요자원 제도 등을 활용해 전력 수요량 증대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공급 과잉이 우려되는 낮에 태양광 에너지가 에너지 저장 장치에 저장될 수 있도록 충전 시간도 조정할 방침입니다. 이런 조치에도 발전량이 남아돌 경우 재생에너지 출력 제어를 실시합니다. 출력 제어 조치 전 발전 사업자들에게는 3번의 사전 안내를 통해 사업자들이 출력 제어 조치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산업부는 또 내년 재생에너지 준중앙 제도를 만들어 자발적으로 급전지 시에 응한 재생에너지 사업자에게 추가 정산금을 지급하는 제도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산업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출력 제어량은 164.4GWh로 지난해 전체 출력 제어량의 12.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TV 정주입니다. 증권 자본시장 정상화를 위한 근본적 대책으로 금융의 생산적 영역을 활성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언급한 이재명 대통령. 지금까지는 부동산 투자 투기 여기에 집중된 측면이 있는데 이게 국가 경제를 매우 불안정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융 정책에서도 집중적으로 노력하는 게 생산적 영역으로 물꼬를 좀 틀 수 있게 바꿀 수 있도록 하는데 정부가 생산적 금융의 구체적 실현 방안을 공개했습니다. 생산적 금융으로 대전환을 위해 정책금융과 금융회사, 자본시장의 3대 전환을 추진합니다. 정책자금은 시중자금의 전환을 선도하는 방향으로 공급합니다.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미래 전략산업과 생태계, 인프라에 150조 원 이상 집중 투자가 이뤄지는 체계를 구축합니다. 부동산 금융에 대한 공적 보증을 축소하고 기술 금융을 강화하는 한편 벤처기업을 위한 민관합동 스케일업 펀드를 확충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방안도 구체화합니다. 금융회사의 전환도 유도합니다. 첫 과제로 은행, 보험자본 규제를 합리화합니다. 은행의 경우 국내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RW의 하한을 현행 15%에서 20%로 상향합니다. 은행의 비상장 주식에 대한 위험가중치는 250%로 일괄 적용합니다. 위험가중치 100% 적용이 가능한 정책펀드 특례 요건을 명확하게 하고 가이드라인도 제시합니다. 이를 통해 최대 31조 6천억 원까지 투자 여력을 확대해 금융회사의 생산적 금융 기능을 확립할 계획입니다. 자본시장 전환을 위해서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와 토큰증권 등 벤처, 혁신기업과 스타트업 등을 위한 자금 조달 수단을 신설합니다. 대형 증권사의 새로운 조달, 운용 수단인 발행어음과 종합투자계좌를 허용, 모험자본 공급을 의무화할 계획입니다. 금융대 전환의 대표 과제로서 150조 원 이상의 국민성장펀드도 출범합니다. 금융위 산업부처 및 산업은행이 창구가 돼 산업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산업 내 파급 효과가 큰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통합 패키지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KTV 윤현석입니다. 정부가 북한 평상 우라늄 공장 폐수와 관련해 9월 초 7개 주요 정점에서 시료를 채취해 우라늄과 중금속 5종에 대한 분석을 실시한 결과 이상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라늄의 경우 강화 지역 3개 정점과 한강, 임진강하고 2개 정점, 인천, 연안 2개 정점의 농도가 평상시 수준으로 확인됐습니다. 중금속 5종도 7개 정점에서 환경 기준과 해양 환경 기준 미만이거나 불검출됐다고 설명했습니다.